안녕하세요. KBS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수업입니다. 자, 이제 49회 기출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들이 어휘어법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정답률은 낮지만 비중이 높은 그런 영역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여러 회 도전을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어휘어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단어들을 따로 모으시고요. 또는 그 내용들이 잘 들어있는 이론서를 하나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눈에 익숙하게 이렇게 익혀두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고요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하지 못한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이제 감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감투는요, 흔히 말하는 그냥 사전적 의미,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본다면 벼슬을 나타내는 의관, 자,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는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사전적 의미는 감투를 갖고 싸웠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벼슬이나 주의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취,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를 뜻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눅, 요 단어는 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주눅이 들다, 주눅이 잡히다, 자, 요런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요. 자, 사전적 의미가 다르게 쓰일 때 또 다른 뜻으로 쓰이거든요. 자, 일단 주눅 하면은 우리가 요 문제에서 봤듯이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이런 태도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럴 때는 들다, 잡히다라는 서술어와 호응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걸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좋다와 함께 쓰여가지고 부끄럼 없이 언죽번죽하다라고 해서, 자, 언죽번죽하면요, 요거는 그 사람의 비위가 굉장히 좋다, 넉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녀석은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주눅이 좋게 얼렁뚱땅 넘겨버리더라. 자, 요렇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시면요. 시루에 떡을 찌고 계셔. 자, 맞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을 보시면 나는 동산마루에 걸린 애를 조용히 지켜봤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이게 분명히 틀렸거든요. 자,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만든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고개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마루의 뜻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마루라고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산 위에 꼭대기, 그래서 산마루 하면은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자, 꼭대기라는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해서 1번은 바로 5번이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을 보시면요. 한자의 사전적 뜻풀이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한자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한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반복, 그 다음에 눈에 익히기.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1번을 봤더니, 자, 구속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요. 바로 잡힐 구와 묶을 속이 쓰인 그런 단어 뜻도 맞고요. 자, 근데 이제 2번을 봤더니 조합원들이 그의 계획에 찬동의 뜻을 밝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른쪽의 뜻을 봤더니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한대요. 아니, 굳이 계획에 찬동하면은 뭔가 찬성한다라는 같은 뜻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이 잘못됐는데, 자, 한번 찬동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자 자체가 도울 찬자와 한 가지 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동자, 한 가지 동자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바로 어떤 행동이나 견해 따위가 옳거나 좋다고 판단해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치, 즉 한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가 훌륭하고 좋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그 단어는 뭘까요? 바로 이 뜻하는 단어는 바로 예찬이 돼요. 무엇이 좋거나 훌륭하다,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청춘예찬, 실록예찬 예전에 수필 중에 있었죠. 자, 요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요. 3번에는 입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입선을 하면은 들 입자라고 해서 출품한 작품이 심사에 합격하여 뽑혔다. 그러니까 합격선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들 입자를 쓰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4번에 보면 시골에서 자란 애들이 정서가 풍부해 라고 하면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감정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가 정서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문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시의 종류를 나타내거나 시가 어떤 분야냐라고 얘기할 때 서정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자, 서정은
바로 개인의 감정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서정시, 자유시 이렇게 시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서정이 나타나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요. 이 참호는, 참호라는 것은 이렇게 왜 그 적군이 올 때 구덩이 파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뜻 자체를 보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아놓은 구축물이에요. 자, 근데 얘가 비유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게 가정이란 마지막 보루였다라고 해서 그럴 때는 바로 지켜야 될 대상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확장된 의미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자어들 또는 고유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분석하면서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8번을 보시면요. 한자어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걸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보면 우리 음악의 진수라고 되어 있어요. 진수라는 건 사물이나 현상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통해서 나는 그런 부분을 맛봤다. 자,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해서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그 사람에게 부담을 지웠다. 부과가 맞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공상에 빠졌대요. 근데 공상하고 좀 비교해야 될 단어가 있죠. 자, 공상이라는 건 현실적이지 못해.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없어라는 거지만 망상하면요. 망령된 생각이거나 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공상은 해도 괜찮은 것이지만 망상은 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경질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얘는 이 경이라는 다시경자라는 이 단어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단어 뜻도 알아두셔야겠죠.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정적 의미, 즉 나쁜 짓을 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행위를 행했을 때 경질을 단행하죠, 보통. 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5번을 보시면요. 자, 18번의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자, 일단 관련 부서를 증편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서의 수를 갖다가 늘리겠다라고 쓸 때는 우리 뭐라고 써야 될까요? 증설이라고 써야 돼요. 수를 갖다가 늘리겠다. 그럼 증설이라고 써야 되고요. 증편은 어떨 때 쓰냐면 교통편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횟수를 갖다 늘릴 때 그때 증편이라고 쓰죠. 그래서 교통수단에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증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19번을 보시면요. 한자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실제로 1번 선택지 같은 경우 보완, 보충, 보강 굉장히 자주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죠. 자, 일단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잘 써요. 쓰고 있어요, 실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충이라는 건요. 부족한 걸 보태어 채워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를요. 부족하니까 자꾸 보태서 채운대요. 그럼 문제점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바로 19번이죠. 자, 그래서 얘는 19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서 보충해서 완벽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보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 보충 교육, 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자, 문제점은 보완이라고 해야겠지요. 자, 그래서 1번이 지금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숙연해졌대요. 고요하고 엄숙해졌대요. 그렇다면 당연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에 뭘 해야 되겠죠? 동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동감이란 단어와 숙연이란 단어를 연결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착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창작 같은 걸 할 때요. 그것에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발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구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4번에 보시면 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얘는 초창기 때 엄청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자, 얘는 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개자는요. 위에 있는 요 개자는 바로 일깨워줄 개자예요. 자, 그래서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주로 인간에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뭔가를 이렇게 일깨워줄 때 바로 선천적이고
잠재적인 것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걸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같은 경우는 10개자가 쓰이고 있는데요.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발달하게 한다는 얘기는 요 의미 속에 바로 후천적이라는 요런 성격이 담겨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얘는요, 능력 개발 이렇게도 쓰지만 실제로는 기술 개발, 경제 개발, 자, 그 다음에 산업 개발 이런 식으로 범주가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자, 요 과정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10개자가 쓰인 개발이 훨씬 범주가 넓고요. 그 다음에 일깨워줄 개자가 쓰인 요 개발은 개발의 일부에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바로 19번의 정답은요.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문제점은 보완해야 된다는 점.